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SQL이라는 건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DBMS를 핸들링할 수 있는 언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 구조를 다루는 DDL과 데이터 자료를 다루는 DML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 중에서 이제 구조든 데이터든 추가, 조회, 수정, 삭제 이 네 가지가 핵심 본질적인 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빠릿빠릿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과목명 DB인데 제가 엄밀히는 JDBC라고 했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프로그래머 개발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유용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개발자의 관점에서 중요한 일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DB는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들을 구조적으로 누구나 공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저장을 해놓은 상태인 거고, 그 필요한 데이터를 꺼내오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그냥 꺼내오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프로그램으로 꺼내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냐. 우린 자바를 가지고 보통 만들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바를 배우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 중이실 건데, 그래서 우리 이제 자바를 가지고 DB를 접속해서 핸들링 하겠다. 자바로 DB를 핸들링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JDBC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간단하게 형식으로 JDBC는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라는 것을 줄임말이에요. 앞에 글자 같아서 JDBC고요. 자바로 그냥 데이터베이스 다루겠다 이거예요. 뭐 어떤 하나의 기술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하나의 개념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바를 이용해서 DB를 다루는 것을 통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하게도 여러분들이 자바를 당연히 알아야겠죠. 자바 모르시면은 이후부터 어려우실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자바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바 언어를 다룰 때 사용했던 툴이 있어요. 이클립스라는 것을 사용을 했었는데, 역시 동일하게 이클립스를 사용해서 자바를 사용을 할 겁니다. 혹시라도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요거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JDK 누르시면 자바를 버전에 맞게 설치하실 수가 있고, 이클립스 설치 들어가면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 바로 다운로드 하시기보다는 다운로드 창을 눌러서 최신 버전으로 받아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거의 자바를 듣고 오신 분들인 것 같아서 다 아마 설치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죠? 디스코드 계신 분들은 다 개인 PC에 설치가 되어 있으실 것 같고, 지금 오프라인 학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학원 PC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따로 설치를 하지 않으셔도 요거 스프링 툴 슈트라는 요걸로 실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프로그램 실행이 될 겁니다. 이클립스랑 똑같아요. 일단 요게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어떤 개념을 좀 먼저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냐면, 이제 DB라는 게 이렇게 있죠. DB. 이 DB라는 것은 하나의 컴퓨터죠. 하나의 컴퓨터고요. 그리고 이 안에 내부적으로 스토리지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할 텐데,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DBMS라는 것을 이용해서 저장하죠.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구조적으로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여기 이 컴퓨터에다가 직접 뭐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여기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통신을 하겠죠. 같은 컴퓨터 내에서 두 소프트웨어로 통신을 하겠죠. 근데 이런 경우보다는 어떤 경우가 더 많냐면, DB는 정말 말 그대로 DBMS랑 DB만 데이터만 저장을 해놓고, 프로그램은 다른 컴퓨터 이렇게 통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명칭이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보통 어플리케이션 서버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또 다른 역할을 하는 컴퓨터를 두고 이 프로그램을 이 컴퓨터에 만들어 놓고, 얘가 만약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DBMS의 존재가 사실 DB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그럼 당연히 이 DB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자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다른 프로그램도 있겠죠. 뭐 C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뭐 C++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DB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그죠? 그럼 당연히 이 DBMS는 자바에 맞게 만들어졌을까요? 그건 아니죠. 자바랑은 전혀 상관없이 만들어진 겁니다. 오로지 DB를 잘 처리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고, 자바는 이거랑은 별개로 만들어져서 활용이 되는 언어였어요. 자, 그럼 이제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보니까 이제 자바 프로그램도 DB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이거를 자바에 맞게 만들어주진 않았을 거니까 얘가 바로 사용을 못하겠죠. 자바라는 언어가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기 전까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겠죠, 어차피. 근데 이제 뭐 인터넷이 발전하고 웹이 발전하면서 자바가 웹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바 개발자랑 자바 프로그램이 우후죽순으로 막 나온 거죠. 그럼 당연히 어떤 요구가, 자바 개발자들, 자바 프로그램이 이 DBMS를 편하게 사용하고 싶다라는 요구가 이제 빗발치겠죠. 근데 애초에 이 DBMS는 자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서로 통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DBMS가 뭔가 데이터를 찾아서 막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이 자바랑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사용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중간에 해석기를 하나 두기로 합니다. 해석기. 왜냐면 이 DBMS는 자바 언어를 모르고 자바는 이 DBMS 언어를 모르니까 둘이 의사소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DBMS를 자바에 맞게 뜯어 고칠 수는 없죠. 이 DBMS라는 거는 자바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진영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 그냥 두고 얘 프로그램 작동 방식을 해석을 해서 자바가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해석기만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자바뿐만 아니라 뭐 C 언어나 C++ 이런 진영도 DBMS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뜯어 고칠 필요 없이 얘네들은 이거 그냥 둔 상태로 또 다른 해석기만 만들면 되죠. 요거는 이제 C 계열의 해석기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신하면 되고, C 언어 프로그램이랑은 자바랑은 이 해석기를 통해서 이렇게 통신을 하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중간 매개체를 하나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종 간에 그 어떤
다른 이기중간의 그 다른 방식을 좀 중간에서 완화시켜주기 위한 이런 것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드라이버라고 불러요. 드라이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뭐 윈도우 같은 데서도 뭐 드라이버 설치 안 하면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여러분이 스피커 갖다 꽂는다고 해서 컴퓨터가 그것을 소리를 그 스피커로 내보내주진 않죠. 드라이버라는 걸 설치를 해야 서로 그 기계와 윈도우 컴퓨터 간에 소통이 되면서 올바른 작동을 하듯이 드라이버라는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기종간에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요 드라이버가 반드시 필요해요. 어떤 드라이버? 자바 프로그램으로 DBMS를 다룰 수 있는 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드라이버가 반드시 있어야만 자바로 DBMS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DBMS 만든 회사에서 요 드라이버들을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건 이제 MySQL이잖아요. MySQL 공식 홈페이지 가시면 자바와 이거를 연결해주는 드라이버를 만들어 놓고 제공을 합니다. 저희는 그걸 이제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자, 그럼 다운로드 링크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MySQL 드라이버 다운로드. 그래서 요거 밑에 요거 링크 눌러보시면 자, 뭐 쿠키 수락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플랫폼 인디펜던트로 하면은 압축 파일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요 밑에 우리한테 익숙한 zip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자, 로그인 하라고 하는데 안 해도 돼요. 여기 노땡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MySQL 커넥터라는 게 드라이버인데, 드라이버 역할을 하는 건데, 드라이버 역할, 해석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뭘로 만들어졌냐면 자바 언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요 자바 프로그램 안에서 요 드라이버에 있는 기능들을 끌어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통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다운로드 받은 거를 이제 열어볼게요. 이렇게 폴더 열기나 열기로 압축을 풀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압축을 한번 풀어볼게요. 압축 풀기. 뭐 다운로드 바로 여기다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MySQL 커넥터라는 폴더 생기면서 이제 압축이 풀렸죠. 자, 그럼 여기에 자, 다른 파일은 모르겠고 자르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확장자가 자르인 거. 자, 자르라는 건 뭐냐면 자바 클래스 파일들 있죠. 자바 클래스 파일이 뭐냐면 다 아시죠? 자바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단위로 구성이 되잖아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여러 개의 클래스가 조합이 돼서 만들어지죠. 그럼 그런 클래스들을 모아서 압축해 놓은 게 자르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다양한 클래스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클래스는 MySQL사에서 드라이버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겠죠. 여러분들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DBMS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제공하는 이 드라이버를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자, 저희가 이제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당연히 이런 데서 만들 거 아니에요. 이 툴을 이용해서 자바 프로젝트 하나 만들게요. 여기서 클릭하신 다음에 New 자바 프로젝트, 간단한 자바 프로젝트 하나 만들게요. DB 테스트. 문자로 이렇게 DB 테스트. 이름은 뭐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그냥 한글이랑 특수문자, 공백 이런 것만 없이 지으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만들고 나면 src 폴더에다가 클래스 파일 만들면 되는 거 다 기억나시죠? 여기다가 그리고 new 해서 클래스 하나 만들게요. 자바 파일 하나 만드는 거죠. 메인이라고 이름 지을 거고요. 자, 요거 메인 메서드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체크해서 피니시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지죠. 시작하면 이제 헬로 월드 한번 찍어보고, 요 메인 클래스가 잘 실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자, 이제 임포트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레이 리스트를 쓰고 싶은데, 자, 이렇게 해서 쓰려고 하면은 빨간 줄 뜨면서 안 되죠. 이 main.java 파일에서는 어레이 리스트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거죠. 이 어레이 리스트도 하나의 클래스잖아요. 이 자바 오라클에서 만들어 놓은 거겠죠. 더 정확히는 옛날에 이제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자바를 개발할 때 유용한 거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클래스겠죠. 근데 이제 이 클래스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이 메인 클래스에서는 바로 읽지를 못하는 거고, 얘 클래스가 어디에 있는지 그 경로를 알려주면 컴파일러가 거기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주는 형태로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클래스, 어레이 리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건데, 이 어레이 리스트를 이미 자바 진영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확한 위치만 알려주면 이 코드를 우리가 적지 않아도 완성되어 있는 코드를 붙여다가 여기다가 복사에다가 붙여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바 들으셨으니까 다 아실 건데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 있을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인풋해서 붙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바.util. 여기 자바 util이라는 폴더가 있고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클래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레이 클래스들을 불러오고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가 굉장히, 자, 이게 지금 이 클래스로 컴파일된 거라서 우리가 코드를 보지는 못하는데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줄로 코드가 짜여져 있을 거예요. 그걸 이렇게 위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시작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불러와서 쓸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여기 이 드라이버는 아까 클래스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자바 클래스로.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요거, 이 DBMS와 통신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뭔가 요청을 보내거나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클래스나 메서드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물론 이거 MySQL사에서 지들이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러니까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라는 기능이 있고 B라는 기능이 있고 C라는 기능이 있고 D라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자바로 A 기능을 쓰면 A 메서드를 쓰면 여기서 이렇게 뭔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B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기능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클래스로. 요거의 사용법을 익히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용법 있잖아요. 요 ABC. 그러니까 요 사용법이 언어가 다시요. 예를 들어서 이 DBMS가 MySQL이 있고, 자, 오라클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MS SQL 대표적으로. DBMS만 해도 세 가지란 말이에요. 회사가 달라요. 당연히 만든 것도 다 다르겠죠. 얘네들이 만든 것도. 근데 만약에 이 MySQL사가 만들어 놓은 요 방식이랑 오라클사가 만들어 놓은 요 드라이버의 방식이랑 굉장히 상이하면 다르면 자바 드라이버를 사용하던 사람이 오라클은 못 쓰겠죠. 오라클을 쓰려면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를 다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두 개를 공부했다 하더라도 어떤 회사에서 MS SQL을 쓴다?
그럼 이 두 개를 아무리 잘해도 이거 공부 안 하면 이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드라이버의 생김새가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서로서로 불편하겠죠. DB 전문가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게 뭐야, DBMS가 달라질 때마다 이 전문가들도 달라져야 되니까 사람 구하기 힘들 거고, 이 개발자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DBMS를 쓰면 자신의 기술을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운신의 폭이 좁아질 테고, 그러니까 서로 손해니까 어떻게 하기로 한다? 이 사용하는 방법을 MySQL 사람, 오라클 사람, MS SQL 사람 다 똑같이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JDBC라고 하는 거예요. 자바로 DBMS를 다루는 방식을 통일하자 라고 해서 이제 JDBC라는 게 나온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JDBC로 이렇게 MySQL을 잘 다룰 수만 있으면 나중에 오라클을 쓰든 MS SQL을 쓰든 그냥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드라이버 사용 방법은 동일하다 이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착해야 되는 건 어디다? 드라이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다시 드라이버. 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여기서 드라이버가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임포트 해야겠죠. 똑같이 불러와야겠죠. 그리고 그 기능들은 다 여기 요 자르 파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 프로젝트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요 프로그램 클래스 덩어리를 이렇게 등록을 해야 우리 프로젝트에서 얘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에 추가를 하냐면 프로젝트 우클릭 하신 다음에요, 프로퍼티스 보시면 다양한 경로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빌드 패스라고 해서,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다양한 탭이 있는데, 보통 이런 거 남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라고 하거든요. 보시면 여기 라이브러리스라고 있죠. 여기에서 라이브러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할 건데, 외부 라이브러리잖아요, 그렇죠? 외부, 내부가 아니라 다른 지금 MySQL 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 자, 그래서 add external jars라고 해서 이걸 이용해서 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 여기 MySQL 커넥터 보시면 요 자르 파일 있죠? 얘를 선택을 해서 열게 해주시면 여기 등록이 됐어요. 자르 파일. 이러면 이제 이 자르 파일에 있는 안에 있는 클래스들을 우리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추가가 됐으면 apply and close로 적용하고 닫아줄게요. 자, 닫았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새로운 게 보이실 거예요. referenced libraries. 그래서 이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는 자바를 설치하시면 바로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이고, 요 안에 뭐 어레이 리스트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referenced 라이브러리는 추가를 했을 때 방금 추가한 MySQL 커넥터가 보이죠. 요거 화살표 눌러서 트리 한번 딱 타볼게요. 자, 그럼 엄청나게 많은 패키지들이 있고, 하나의 패키지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클래스들이 다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희는 그냥 사용만 하면 됩니다. 일단 하나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mysql.com.mysql.cj.jdbc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com.mysql.cj.jdbc 패키지 하나의 폴더 같은 거고, 여기 열어보면 또 다양한 클래스들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드라이버.점 클래스입니다. 이 녀석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요거 존재만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JDBC라는 약속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안 외우셔도 돼요. 사용하는 방법이 그냥 다 똑같기 때문에 그 JDBC를 이용해서 DB 접속을 하고 싶다. 구글링 하시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이해를 하고 쓰는 게 나으니까 한 번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진행할 건데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하다 보면은 외워져요. 외우실 때까지 그냥 보면서 하세요. 자, 그럼 일단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드라이버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자, 요거 class.phoname 자, 이건 이제 뭐냐면 드라이버 찾겠다 이거예요. 드라이버 클래스를 찾겠다. 드라이버 클래스 어디 있었습니까? 아까? com.mysql.cj.jdbc.드라이버 클래스 요거죠? 자, 그럼 이 phoname 건 자바에서 제공하는 이 클래스의 하나의 메서드거든요. 그리고 얘는 뭐가 걸려있냐면 예외 처리를 하라고 걸려있어요. 예외 처리. 그래서 어떤 메서드에 예외 처리가 걸려있으면 여러분들 그걸 꼭 예외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자바의 문법적인 요소죠. 그러면 이제 트라이 캐치로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일단 자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트라이 캐치 하지 않고 이거를 다른 곳으로 위임할 겁니다. 예외 처리를. 그래서 여기 빨간 줄 나올 때 여기를 눌러보시면 unhandled exception type 돼 있거든요. 예외 처리 안 했다 이거예요.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하기 귀찮으니까 눌러서 add throws declaration 하나 하면 던져버릴 수 있어요. 던져버리면은 우리가 처리하지 않고 요 메인을 사용하는 쪽에서 처리를 하게 될 텐데 이 메인을 사용하는 거는 자바 가상 머신이겠죠? 가상 머신한테 던져버린 겁니다. 물론 이제 가상 머신은 이런 거에 대한 처리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외 처리 제대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아직 뭐 예외 처리를 지금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편하게 던져버리고 우리 요 부분만 일단 집중을 하겠습니다. 예외 처리 나오면 일단 이렇게 다 던질 거예요. 자, 찾겠다. 그래서 만약에 찾으면 있으면 드라이버가 있으면 알아서 메모리에 등록이 돼요. 드라이버가 없으면은 이제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처리가 될 텐데 우린 던졌으니까 그냥 에러가 나오고 끝날 거예요. 일단 이 헬로월드 지우고요. 자, 만약에 찾으면 드라이버를 찾으면 드라이버 매니저 라는 클래스가 활성화됩니다. 드라이버 매니저라고 치시면은 이 클래스거든요. 점 찍어보시면 얘가 제공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 매니저는 말 그대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존재하는 녀석이고 이 안에다가 실제로 이제 여기 드라이버를 꽂아야 되거든요.
자, 드라이버를 꽂으면 이 드라이버 매니저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뭐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A, B, C, D 언제나 똑같아요. 그렇죠? 드라이버 매니저가 제공하는 기능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대신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드라이버 클래스랑. 그리고 클래스는 우리가 뭐 MySQL 클래스도 있고, 그렇죠? 오라클도 있고, 뭐 MS SQL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끼우면 MySQL에 관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 요걸 이렇게 갈아 끼우면 오라클에 관한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갈아 끼우면 요거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JDBC 쓸 때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라이버 매니저. 그래서 이 후보들 중에 드라이버를 하나 찾기만 한다면, 드라이버 클래스 찾아서 만약 있기만 한다면 그거 여기다 꽂아가지고 기능 제공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제공하는 기능들이 어떤 건지 요것만 여러분들 사용법 익히시면 돼요. 요거. 자, 그럼 요거 드라이버 매니저 점 해서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보시면 다양한 목록들이 뜹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커넥션이라는 걸 받아오는 거예요. 커넥션. 자, 여기 get connection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요 제일 밑에 거 URL, 유저, 패스워드 있는 걸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커넥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연결이잖아요. 연결. 그렇죠? 그래서 뭐랑 연결되는 거겠습니까? 결국 이 드라이버를 우리가 설치한 이유는 뭡니까? DBMS랑 통신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컴퓨터 내에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가 외부에 있어서 네트워크로 접근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접근을 해서 접속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뭐 커넥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주소와 올바른 계정 정보를 입력했을 때 이것과 연결이 되는 이거를 하나의 연결 작업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연결 작업을 통칭해서 이제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연결을 해야만 커넥션이라는 거, 연결 정보를 위시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아올 수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야 얘가 원하는 걸 이렇게 전달할 수 있고 다시 받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커넥션이 뚫려 있어야.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get connection.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만약에 데이터를 주고 받으려면 이 DBMS가 설치된 컴퓨터의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URL로 여기 적어주시면 되고 DBMS 서버 주소. 자, 그리고 우리가 요거 처음에 요거 만들 때 접속하면 이렇게 사용자 이름에 비밀번호 있죠. DB에 아무나 접근하면 데이터가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을 승인받은 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계정 관리해야겠죠. 그래서 요거 사용자 이름이랑 비밀번호도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URL은 자, 저희가 어디 접속할 거냐면 여기 다시 SQLYOG 돌고래 프로그램 와서 그리고 단자 버튼을 누르면 여기 정보 다 있습니다. 자, MySQL 호스트 어드레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현재 DBMS가 설치돼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컴퓨터의 IP라고 보시면 돼요.
127.0.0.1로 돼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컴퓨터, 자기 컴퓨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컴퓨터,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IP 주소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우리 컴퓨터에다가 DB 설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로 접속을 해야겠죠? 그럼 이제 요 IP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할게요. 자, 그럼 요 앞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JDBC 콜론 MySQL 콜론 슬래시 여러분들이 인터넷 할 때는 이렇게 HTTP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IP 적죠. 근데 HTTP 대신 JDBC MySQL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서버 주소고요.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 창을 이용할 때, 인터넷 주소 창을 이용할 때 안 나타나서 그렇지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는 접근할 때 무조건 뭐가 같이 들어가냐면 포트 번호라는 게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땡땡 한 다음에 포트 번호가 들어가는데 포트가 여기 3306 돼 있잖아요. 3306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원래. 여러분들이 그 주소창에 이걸 안 치는 거는 안 쳐도 다 되게끔 걔네들이 만들어놔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슬래시하고 여기에는 우리가 여기서 DB가 많잖아요. T1 DB도 있고 테스트 DB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create 데이터베이스 SS 이렇게 해서 딱 만들면 또 DB가 하나 생긴 거죠. 이 DB 선택 안 하면 사실상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 제가 지금 SS1이라는 데이터베이스 만들었죠? 요 데이터베이스 선택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꺼내오겠다라고 하면 여기에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는 그냥 이거 서버 타임 존이라고 해서 대소문자 잘 구분하셔야 되고 요건 이제 타임존이라고 해서 그 시간을 처리하는 그 지역마다 시간 처리하는 게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타임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UTC라는 것을 넘겨주지 않으면 서버에서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보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URL 요거 처음에 어렵잖아요. 그렇죠? 외우지 마세요.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내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만 아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 만약에 내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컴퓨터 IP가 있어서 거기에 접근해야 된다. 그럼 여기만 바꾸면 되죠. IP를. 그리고 DB명 SS2 DB로 바꿔야 된다. 그럼 여기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 고쳐서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유저 디스코드 계신 분들은 루트로 하시면 돼요. 따로 유저 설정 안 했으니까. 학원에 계신 분들은 여기가 SBS ST라고 되어 있습니다. SBS ST고요. 패스워드는 SBS 123414예요. 디스코드 계신 분들은 패스워드 없습니다. 루트로 하실 거면 패스워드 그냥 이렇게 비워두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는 디스코드 계신 분들 하시면 되고 오프라인 지금 계신 분들은 SBS ST, SBS 1234 자, 됐죠? 요 빨간 줄 뜨잖아요. 요것도 지금 익셉션 처리를 하라는 거거든요. 던질게요. 여기 눌러서 add throws declaration 두 개의 익셉션을 던졌습니다.
빨간 줄 사라졌고요. 자, 그럼 이제 얘 get connection이라는 지금 메서드잖아요. 그죠? 얘가 이렇게 인자 3개를 받아서 DBMS에 관한 인자 3개를 받아서 접속을 시도를 합니다. 실제로 이 DBMS랑 이 DBMS랑 접속을 시도를 해요. 그래서 성공을 하면 커넥션이라는 객체 형태로 결과를 반환을 해요. 커넥션이라는 객체 형태로 반환을 하게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커넥션이라는 객체는 또 정해진 어떤 메서드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 빨간 줄 나오는 거는 이제 임포트를 안 해서 그런 거고, 컨트롤 시프트 5로 임포트 한번 해줄게요. 자, 조금 처음에는 이게 쉽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해하는 데 집중하세요. 코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럼 커넥션이라는 걸 받아왔잖아요. DBMS 접속 정보. 통신 관련 기능을 제공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딱딱 이렇게 떨어져요.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한번 출력을 해볼 거거든요. 실행을 해서 만약에 널이 나오면 접속을 못한 거고요. 접속 실패한 거고요. 어떤 객체 값이 나오면 접속을 성공해서 객체가 하나 만들어진 상태인 겁니다. 만들어 볼게요. 실행하면 널이 안 나오고 커넥션 인풀 해가지고 이렇게 객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가 됐죠. 이런 느낌으로 일단 접속 성공하신 겁니다. 이렇게 안 나오고 널이 나오거나 에러가 뜨면은 안 되신 거예요. 안 되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일단 10분 쉬었다가 다음 이제 커넥션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